2026년 병오년 첫 이야기. 붉은 말의 해 하늘의 말을 타고 온 아이. 이야기 시작 전 새해 첫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1666년의 대화제와 핏빛 말의 강림. 여러분, 2026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붉은색일까요? 단순히 오행 때문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60년 전 1666년 조선 팔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 해의 날씨는 괴이 그 자체였습니다. 가뭄이 극심했고 하늘에서는 붉은 기운이 밤마다 관측됐죠. 자, 여기서 질문. 만약 여러분이 360년 전 경주 남산 기슭에 사는데 밤하늘에서 태양보다 뜨거운 불덩이가 여러분 집 마당으로 떨어진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당시 경주 부윤이었던 민정중의 보고에 따르면 토암산 인근의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본 것은 운석이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3m에 달하는 온몸이 근육질로 터질 듯한 붉은 말 한 마리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말의 갈기 사이에 갓 태어난 아기가 보자기 하나 없이 알몸으로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종시대는 소빙아기라 불릴 만큼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재앙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태어난 지 단 7일 만에 경주 벌판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기록 하나. 당시 경주 인근 야사에는 말의 뒷발차기 한 번에 바위가 가루가 되었다는 구절이 있는데 지금도 경주 남산에 가면 말발굽 모양으로 파인 바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기시나요?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말이 아이를 태우고 왔다. 이건 역적의 징조다. 결국 한양에서 아이를 압송하기 위해 착고갑사가 경주로 급파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지키러 온 거라면 좋았을 텐데. 과연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부에서 조선 전체를 뒤흔든 붉은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제2부 경주벌판의 붉은 레이서 천마의 진실. 자, 이제 8살이 된 아이 사람들은 그를 정마동이라 불렀습니다. 착고갑사 수십 명이 아이를 포위합니다. 장소는 지금의 경주 첨성대 앞 벌판입니다. 당시 첨성대는 천문을 보는 곳이기도 했지만 영험한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추앙받았죠. 갑사들이 그물을 던지는 순간 붉은 말 적풍이 나타나 아이를 태우고 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때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갑사들의 수염이 바람에 휘날려 다 빠졌다는 우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경주 천마총 가보셨나요? 거기 천마도 보면 말이 흰색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원래 고대 벽화의 안료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합니다. 어쩌면 그 말은 원래 붉은색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하얗게 바랜 건 아닐까요? 정마동이 타던 그 붉은 말이 사실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를 데려왔던 그 말의 후예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하늘의 계획인 셈이죠. 정마동은 도망만 다닌 게 아닙니다. 당시 경주 관아의 창고가 털리는 사건이 빈번했는데 범인은 정마동이 아니라 탐관 오리들이었습니다. 정마동은 밤마다 적풍을 타고 관아의 쌀을 훔쳐 가난한 백성들 대문 앞에 말똥과 함께 쌀자루를 두고 갑니다. 백성들은 말똥 냄새는 나지만 천사의 선물이다 라며 환호했죠. 이 일화 때문에 경주 일부 지역에선 아직도 말날에 팥떡을 해먹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1666년 여름 조선 전역에 유례없는 일식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자 왕실은 이 모든 게 붉은 말과 아이 때문이라며 대규모 토벌령을 내립니다. 궁지에 몰린 아이는 경주 앞바다 문무대 왕릉으로 향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무덤으로 도망간 아이.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말이 바다 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3부에서 그 전율 돋는 결말이 공개됩니다. 제3부 360년의 약속, 2026년 다시 뛰는 심장. 파도가 집어삼킬 듯한 바다. 정마동과 적풍은 바다 한가운데 대왕암 위에 우뚝 섭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해안가에서 화살을 겨눕니다. 그때 정마동이 하늘을 향해 포효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단지 희망을 전하러 왔을 뿐이다. 그 순간 바닷속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솟아오르고 붉은 말은 온몸을 불태우며 빛의 기둥이 되어 하늘로 승천합니다. 아이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붉은색 보석 하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보석을 정마의 심장이라 불렀고 이를 몰래 보관해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왜냐고요? 백성들이 왕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주 이씨 족보나 특정 가문의 가승보에는 병오년마다 붉은 말이 나타나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었다는 은밀한 기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입니다. 1666년으로부터 정확히 360년 뒤인 2026년. 왜 우리는 다시 이 설화를 꺼내야 할까요?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붉은 말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내 안에 멈추지 않는 엔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 불국사 계단이나 석굴암 근처에서 가끔 바람소리가 히잉하고 말 울음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고 하죠. 그건 바람이 아니라 360년을 기다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정마동의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2026년 새해 첫날 경주 바닷가에서 붉은 말을 만난다면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가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이의 환생은 아닐까요? 설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올해 병오년 여러분 모두 붉은 말의 등에 올라타 세상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2026년 첫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말에게 콩떡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